자, 그리고 멸종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낙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워낙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큰 동물들이 살기는 대단히 부적합한 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게 야생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몽골? 사우디? 호주입니다. 호주? 네, 호주에 야생 낙타가 제일 많아요. 호주에 낙타가 있었나요? 정말 많이 다녀요, 호주에. 몰랐네요. 네. 걔네들이 원래 거기 아무도 안 살았지. 거기 어떻게 가겠을까? 원래 낙타는 고향이 북아메리카예요. 북아메리카요? 네. 북아메리카에 이제 한 마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4,500만 년 전에 낙타의 먼 조상이 북아메리카에 등장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토끼만 했어요. 그러다가 토끼? 토끼만 했는데 이게 1,0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어땠을까 궁금하다. 염소만해졌어요. 그다음에 340만 년쯤 전에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커요. 키가 어깨 높이가 2.7m까지 올라가요. 낙타가? 네, 낙타가. 그러니까 340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를 거의 뭐 지배하는 가장 큰 동물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해. 다른 동물들 생기면서. 그래서 발바닥도 넓어져가지고 이제 눈바닥에 빠지지 않게 발바닥이 넓어졌어요. 네, 두껍고. 그러다가 혹도 좀 생겨가지고 이제 혹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도 넣고 그랬죠. 근데 180만 년쯤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베링해가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타가 두 가지 방향을 움직이는데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낙타가 남쪽으로 가면 알파카와 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마라고 부르는 되는 거고 걔네들 낙타의 낙타. 그 따뜻한 데로 내려온 게 거기구나. 네, 거기고 베링해를 건너서 가면 우리가 아는 낙타가 되는데 걔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가면 단복 낙타가 되고 아시아에서 남은 애들은 그냥 쌍복 낙타가 되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살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프리카 이쪽도 처음에 살기 좋은 줄 알았더니 포시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포시자가 없는 곳이 어디야? 사막이. 그러니까 사막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갔더니 정치가 좋은 거예요. 원래 추운 곳에 살려고 털도 많이 길었잖아요. 두꺼운 털. 그러니까 사막에 가니까 이 두꺼운 털이 햇빛을 막아줘. 거기다 원래 눈에 빠지지 않게 발바닥 넓게 두껍게 해놨는데 이거 뭐래도 안 빠져. 계속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다 지방을 잔뜩 넣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산소 호흡하면 지방을 분해하면 에너지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버틸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호주를 갖다가 호주까지 어떻게 가? 헤엄을 칠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이 옮겼죠. 네, 호주를 개발을 하랬더니 이동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견인 동물로 낙타를 대거 갖고 갔어요. 어디 낙타를 데려왔어요?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중동에서 갖고 갔죠. 잔뜩. 그럼 쌍봉, 단봉 다 갔어요? 전 거기서 단봉밖에 못 봤어요. 쌍봉 못 봤어요. 단봉일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이제 처음에 잘 키웠어요. 걔네들 갖고 이제는 뭐 석탄도 나르고 철강석했는데 나중에 철로를 놨어. 철로를 놓고 나니까 낙타 필요 없어. 귀찮아. 뭐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쫓아버렸어. 이 쫓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무주공산이에요. 자기네가 이렇게 사막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애야. 근데 호주 사막은 아프리카 사막이나 중동 사막보다 훨씬 또 상황이 좋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구잡이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지, 사람도 주변에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숫자로 엄청 늘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야생 낙타가 제일 많은 곳이 호주가 됐습니다. 낙타 구경하고 싶어요? 재밌다. 호주 가세요. 근데 그 호주라고 하는 환경에 얘네들이 적응하면서 좀 생김새나 뭐 크기가 커졌다든가 봉이 커지거나 작아졌다거나 이런 급격한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내가 그 변화를 보려면 기껏해야 200년, 300년이잖아요. 200년, 300년. 200년, 300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단복 낙타를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쌍복 낙타는 몽골 가면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낙타의 으악 소리 있잖아요. 낙타가 소리만 보면 이게 낙타인지 몰라요. 낙타가 소리가 어때요? 그 쥐라기 공원에서 저기 티라노사우루스 소리가 있어. 그게 바로 쌍복 낙타 소리예요. 아, 실제로 아니면 네, 쌍복 낙타 소리를 그 정도 처음에 소리를 녹음해서 썼어요. 우와. 네. 린첸 바스볼트라고 되게 유명한 공룡학자가 계세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어떻게 울는지 어떻게 알까? 우리가 6,600만 년의 공룡을. 그러면서 이 쌍복 낙타 소리를 참고를 해라라고 했대요. 낙타 소리를. 그럼 낙타 소리 좀 무섭겠네 그러면. 낙타 소리 좀 들어보셨죠? 네, 몽골 가서 들었습니다. 소리가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아, 소리가? 네, 네. 근데 낙타랑 같이 보면 안 무서워. 소리만 들으면 무서운데 낙타가 그럴 때 왜 이빨을 다 들이대서 명랑하게 웃잖아요. 낙타 같은 애들은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를 이유는 없는 애잖아요. 그래봐야 뭐 승냥이나 사자 나오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으악 배불러 이런 거 같아. 내 느낌 딱 그거였어. 으악, 아이고 힘들었어. 으악. 아, 그런 소리예요. 와. 휴지 좀 주세요, 휴지. 방금 뭘 본 거지? 정면에서.
아니 낙타는 그러면 그 혹이라는 거는 원래 그 추울 때 지방 좀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 그런 용도라는 거잖아요. 네.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추우면 지방을 그냥 피부 전체에 골고루 나눠 놓거나 배에다가 그래 문제- 배 정도에 약간 좀 해놓을 수 있는데 등에다가 그걸 이렇게 혹처럼 만든 건 너무 이상한 모양 아니에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걔가 이제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배에다 했다. 불편하지 않게 아주 딱 앉아야 되는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 그런가? 위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편리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지방 덩어리, 지방 덩어리? 혹은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낙타의 뼈를 봤으면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쌍봉 낙타, 단봉 낙타처럼 그림을 그려내지 못할 거예요. 예, 거긴 뼈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지방만 이렇게 있는 지방 거예요? 덩어리니까. 덜렁덜렁 이렇게? 예. 공룡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모습이 실제 모습일까? 모르죠. 모르는 거죠. 구남조로가 있잖아요. 이게 빨갛게 공기주머니에 바람주머니 있는. 혹시 트리케라톱스가 얼굴에 이게 있을지 알 게 뭐예요? 남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낙타가 재밌는 게요. 낙타가 저는 사막에 앉잖아요. 네. 앉을 때 항상 대부분 해를 바라보면서 앉아요. 해를 보고 앉아요? 네. 왜? 해를 보고서 딱 하잖아요. 해를 옆으로나 등지지 않고 그렇게 앞을 해야지 보고서. 제일 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를 보면 따갑긴 하지만 해를 보면 자기가 몸 전체는 해를 덜 볼 그늘져서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늘지니까. 그래서 해를 옆으로 진다지 그러면 완전히 뜨겁잖아요. 제일 좋은 건 해를 얇은 머리 딱 긁는 정면으로. 거예요. 시간대에 따라서 낙타들이 앉는 방향이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걔네들 앉을 틈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여유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꽤 유리한 선택 같은데 그런 왜 동물도 있나? 낙타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지방 저장하고 계십니다만. 낙타는 다이어트 하면, 그러니까 못 먹으면 봉이 작아지겠네요. 작아지죠. 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파충류는 사람들이 키우기 좋은 게 개, 고양이는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먹여줘야 되니까. 근데 파충류의 특징이 뭐냐면 안 먹어도 한참 건져요. 왜? 자기 대사정렬을 줄일 수가 있잖아. 체온을 유지 안 해도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참 두고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디 갔다 와도 되거든요. 근데 뱀 같은 걸 못 먹으면 그냥 몸이 작아집니다. 가늘어져요. 점점. 낙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먹는 게 사막에서는 뭐 풀, 그다음에 선인장 이런 것도 먹잖아요. 선인장도 뭐 그냥 새로 만든 조만한 애들이나 아니면 가시 잔가시 있는 애들이야 뭐 그래 뭐 먹을 수도 있지 않은데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진짜 가시 막 대구 가시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도 막 먹더라고요. 걔는 혀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찔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걔네들이 선인장을 보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볼 때 난 이미 이빨에서 많은 부분이 한번 그냥 누른 다음에 혀로 갈 것 같고 아니 낙타 먹는 거 못 보셨구나. 먹으면서 막 웁니다, 걔네들. 눈물이 이렇게 막 뚝뚝. 아프다고? 그러면 배고픈 게 너무 큰 거죠. 아니, 우리도 왜 새우 같은 거 먹을 때, 새우 머리 튀겨 먹을 때 잘 씹으면 안 찔리게 먹는 것처럼 걔네도 가시 먹을 때 이가 크잖아요. 확 씹어서 두면 괜찮을 것 좀 같아요. 요리가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낙타에게는 슈팅스타 같은 느낌이겠네요. 팍팍 터지는. 혀를 자극하는 자기 잇몸이 터지는 건데. 그 낙타의 그 등 혹 같은 게 혹시 다른 동물의 뭐 예를 들면 뿔 이런 거랑 뭐 연관성이나 비슷한 공통점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코뿔소 이거는 뭐예요? 이 코뿔소에 이거 나온 건 뼈예요? 아니면 그건 아마 각질일걸요? 각질이에요? 피부. 손톱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각질. 피부가 튀어나오고 그 끝에 이 손톱 케라틴. 케라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깎아줘도 되겠네 이거는? 뭐 깎아주죠. 그래서 잘라주잖아요. 코뿔소? 요즘엔 코뿔소 코들이 없어요. 코뿔소 코가 없는 게 아니고 코뿔소 뿔이 없어요. 아예 다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 잘라줘요. 있으면 잡아가니까. 잡아가니까. 죽이니까 아예 코뿔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관심 없거든. 그러면 저 낙타는 지방, 그 다음에 코뿔소는 각질, 그럼 사슴은 염소 뭐 이런 애들은 뿔 아닌가요? 뿌리죠. 염소 뿔. 그건 녹용인가? 아니 다르죠. 뼈 안쪽은 뼈 바깥쪽은 케라틴 이런 거 아니야. 사슴 아까 사슴.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염소. 염소는 소도 그렇고 걔네 이렇게 해골 보면은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머리뼈랑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뼈는 아니고 뼈 연결돼 있지만 기본 성분은 그것도 뼈 성분하고 다른 그것도 주 케라틴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케라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분들이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약간씩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사슴뿔은 아마 뼈 성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사슴뿔? 네, 사슴뿔. 사슴뿔은 뼈. 녹용은 말랑말랑할 때 피가 막 피가 있을 때 녹용. 피가 있을 때고 자라면서 피기가 빠지면 그 녹각이라 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녹용 해드리고 난 녹각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어. 녹각이랑 키가 무슨 상관이에요? 보약 해주는데 녹용만 먹었어도. 녹용만 먹어서 컸을 텐데. 아 녹용이 좀 비싸고
녹각이 좀 싼 거죠? 녹각은 아주 싸고 녹용은 아주 비싸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다. 한 매친. 네. 녹용이 이렇게 뿔 자랄 때 맨 윗부분에 좀 부들부들한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새끼 아니야. 어린 일찍이 아니라 뿔. 처음에 요만큼 났을 때 말랑말랑한 거 털도 보송보송이 있고. 아, 그게 이제 녹용. 녹용. 녹각은 이렇게 자란 거. 자란 다음에 이제 딱딱해진 애들, 걔네들이 녹각이고. 하여튼 걔네들은 이제 뼈 성분이고, 코뿔소의 뿔은 요거는 각질, 그리고 낙타의 등에 있는 거는 지방, 혹. 요렇게 이제 보면 사슴뿔은 떨어지잖아요, 계절별로. 사슴뿔이? 사슴뿔 떨어져 다시 나고. 재밌는 게 보통 사슴이 수컷만 뿔이 있잖아요. 근데 술록 루돌프 애들, 네. 걔네들은 암수가 다 뿔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수컷 뿔은 늦가을 되면 초겨울에 다 떨어지고 없어져요. 1년 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 봄에 새로 나는데 암컷은 뿔이 겨울을 넘어서 봄까지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돌프라고 그려놓은 루돌프 사슴이 뿔이 있게 그렸으면 암컷이에요? 암컷이고 뿔이 없게 그렸으면 수컷인데 진화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왜 암컷은 왜 그렇게 필요하냐. 근데 아마 그것은 봄에 새끼 번식하는데 암컷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술록이 재밌더라고요. 혹시 그게 저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암수를 눈으로 좀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는 뿔 남아있으니까 쟤는 암컷. 그러니까 가서 꼬셔봐야지 뭐 이렇게. 걔네들은 아마 외모보다는 그러니까 냄새로 하기 때문에. 냄새로 딱 봐도 근데 이게 뿔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적들로부터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들이받아갖고. 수컷은 보호도 보호, 그렇죠. 적보다는 아마 암컷 경쟁 아닐까요? 경쟁, 암컷 경쟁. 아니 근데 어떤 애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큰 것 같아갖고 싸우기에도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그 자기네끼리 한번 엉켜가지고 결국 풀지 못해서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서로 뿔끼리 얽혀. 얽혀가지고 풀지 못해서 이러다 그냥 죽어버린 애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서로 경쟁 하다 보면 설령 생존엔 불필요하더라도 둘의 경쟁 사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잘하는 거죠. 초식 동물, 약한 동물들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초식 동물 뿔이 있잖아요. 육식 동물 뿔 없습니다. 강한 동물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빨이나 발톱은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서 감추고 있고 발톱도 손 안에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동물이 바깥으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보여주려면 눈에 띄어. 자꾸 내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육식 동물이 이걸 왜 할까?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잡아먹으니까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은밀하게 움직이고 빨리 이렇게 기습해 빨리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은밀하지가 않아. 그다음 빨리 다니지도 못해. 이거 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써. 그러니까 정작 실속 있는 동물들은 거추장스러운 거치장을 하지 않는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생명체 어쩌면 그 자체에 도움은 크게 안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발달시키는 어떤 것들이 우리 생명들은 다 있는 거고 또 그런 별 필요 없는 발달들이 생명체의 다양성을 또 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다윈이 자연 선택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 선택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자연 선택만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 과도하게 화려한 뭐 공작의 꼬리, 뭐 뿔이라던가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별 간의 어떤 성 선택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 생존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번식에 매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윈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말씀 이야기를 한 보니까 거죠. 오늘 우리가 앞서 나무늘보 얘기했잖아요. 나무늘보. 네, 지금 뿔 얘기하고 나무늘보 우리가 발가락에 부르는 거 이렇게 발톱처럼 나와 있는 거 그게 뿔이고 거기에 케라틴 손톱 코팅돼 있는 거잖아요. 나무늘보요? 나무늘보 발가락이라고 발톱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뿔이고 그 앞에 케라틴이 코팅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강해요, 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 부러지면 얘는 치명적이에요, 뼈니까. 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케라틴 코팅 계속 자라서 네. 동물원에서 있는 나무늘보들은 긁질 않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그것 때문에 더 부러지기가 쉽대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소박하네요. 이렇게 해서 간식하면서 뿔 같은 발가락을 만들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무늘보를 제가 다시 보게 됩니다. 나무늘보는 그러면 느리게 움직이는 애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아, 성 선택에 있어서 쟤는 얼마나 느린가? 쟤는 시속 200이 안 되지. 내고의 나무늘보는 짝을 고를 틈이 없어요. 마주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나무늘보는 진짜 짝짓기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나무 안에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무에 뭐 건너편 나무쯤에 있다고 치면 걔 만나러 가려면 야 네가 좀 알아. 나는 가기 너무 힘들다. 근데 걔도 뭐 나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말 하는데도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 내려와 갖고 거기 또 건너 이렇게 가서 그 올라가야 될 텐데. 와. 그러나 그 일을 또 해냈으니까 아직까지도 나무늘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정 한번 이렇게 누가 사진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늘보가 아까 똥 쌀 때는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 높은 데 사는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할 때 그 표정. 아, 언제 또 가냐 하는 그때 제규어 이런 애들 많이 잡아먹혀요. 아, 응가로 내려왔을 때. 네. 올라갈 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규어 팍 잡으면 점프를 했는데 안다.
근데 재견이 또 이렇게 계속 몇 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얘가 좀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올라. 그걸 못 올라가서 잡히더라고. 아 보다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 사냥 장면을 네, 보셨어요? 아니, 좀만 가면 되는데 20cm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 그것도 못 가는 거 뻔히 보고 있으니까 재규는 또 신나겠지 뭐. 예. 근데 그렇게 우리 생태계는 유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